안녕하세요, 만브랜드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대표님들의 8, 90%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그게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그게 뭐 요식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뭐 이커머스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들을 흡수하시면 내 경쟁사들의 99%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사업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은 두 파트로 쪼갰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쓰는데 25장이 넘어갔어요. 이번 영상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 이론들의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파트 2에는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빈토리오는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사업에 적용했는지, 제 초기 비즈니스 구조를 낱낱이 다 공개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이론들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 혹은 사업의 걸음마 단계에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의 앞길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로드맵을 짤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겨요.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만의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스케일할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 성장에 실링을 치거나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방법을 고민 중인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대표님들이 헤매신 이유는 사업을 시스템으로 보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시스템을 성장에 적합한 구조로 잡지 않아서입니다. Business owners have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ir business. 사업가라면 자기의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 구조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조금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 사업 구조는 사업의 과정의 구조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s a company? What is a business? 제 친구 중 정말 머리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A business is a system of processes 라고 저에게 툭 던진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간단 명료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A business is a system of processes that is designed to generate revenue, profit, and value for the company. 사업은 여러 가지 과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구조,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revenue and profits, 매출과 이익 창출, 그리고 company value,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시스템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과 기업 형태들이 있지만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underlying structure는 그리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의 사업을 시스템으로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도 눈에 보일 거고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의 구조를 설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아마존과 딴 온라인 플랫폼들을 분석하는 것을 보시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잘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려고 하고 그 개념들을 생각과 시각의 렌즈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사업의 구조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런 개념, 그런 렌즈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form follows function, function follows form. 건축가들이 쓰는 말인데요.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고 기능은 형태를 따라간다. 날개라는 형태가 있어야지 하늘을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실과 가정집은 둘 다 공간이지만 형태가 달라 사용 용도도 다르죠. 한마디로 형태와 기능은 하나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의 사업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사업의 기능은 무엇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의 목적
혹은 기능은 바로 revenue and profits, 매출과 이익 창출, 그리고 company value creation.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장입니다. 사업의 매출이 매년마다 늘어나야지 잘 크고 건강한 사업이겠죠? 여러분들, is your business designed and structured to scale? 여러분들의 사업은 성장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장을 운에 맡기시고 계신가요? 사업의 시스템이 성장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이 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제품을 확보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게시하여 광고를 집행하고 제품을 판매.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돌리고 서비스를 판매. 요즘 대부분의 디지털 노마드 사업들의 구조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사업 구조로 돈을 못 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단순한 과정들은 스케일링, 확장이 제한됩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 사업이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커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한 개의 플랫폼 또는 한 개의 소비자 유입 수단에 의존해요. 온라인 광고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돈을 더 태운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타겟팅을 다양하게 해도 광고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엔 막히는 시점이 오죠. 아마존이나 네이버 스토팜 같은 플랫폼들은 정말 훌륭한 플랫폼들이지만 하루에 특정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게 아마존이든 네이버 스토팜이든 페이스북 광고가 됐던 시장 환경 또는 플랫폼의 규정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 안 통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 나의 왕국을 남의 땅에 짓는 행위예요.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업의 약점과 병목점을 식별할 수 있고 사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잡아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회사의 액션들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Geometric growth. 한국어로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직역을 하면 기하학적인 성장, geometric growth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제가 나중에 사업을 분석하는 영상들을 내게 될 때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의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바로잡는 방법,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Break down your company into its processes. 먼저 나의 사업을 프로세스 단위로 세분화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내 사업의 목적 달성, 목적은 매출 창출이겠죠. 매출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액션들이에요. 아까 전에 들어본 예를 한번 써보죠. 그리고 각 과정의 디테일도 한번 써보죠. 이런 과정들을 써놓기만 해도 도움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면 목표 매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 확보와 광고비를 얼마 써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예는 정말 simplify 해서 한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고 보시도록 하세요. 이 예시를 보시면 제품 확보하는데 5불이 들고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데 2불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면 10불의 매출이 들어오네요. 지금 제가 들은 예에서는 매출 1000불을 내고 싶으면 700불을 광고 비용과 제품 확보에 써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익이 300불 정도 나오겠다.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과정들을 단순히 써놓는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렌즈가 될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front end and back end. 그리고 두 번째는 Customer Lifetime Value, or Customer LTV인데요. 먼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용어예요. 프로그램의 유저에게 보이는 것들은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뒤에 돌아가는 기능들은 backend라고 하는데요. 프론트엔드와 backend의 개념은 사업에도 쓰입니다. 사업에서는 고객과 대면하는 모든 일들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그 외에 모든 작업들을 backen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각각 프론트엔드와 backend의 function, 기능은 무엇일까요? 고객과 대면하는 프론트엔드의 기능은 acquiring new customers,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고 backend는 monetizing customers and maintaining the company, 확보한 고객들을 현금화시키고 회사를 유지하는 일들입니다. 마케터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You spend money in the front end and monetize in the back end. 프론트엔드에서는 돈을 쓰고 백엔드에서는 돈을 벌다입니다. 이건 꼭꼭꼭 기억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사업 개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확보에 돈을 더 많이 쓴다면 그 회사의 성장 속도는 증가합니다. 경쟁사보다 내 회사가 소비자 확보에 효율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면 그 경쟁사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이 개념이 중요한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케아나 코스코에 가보셨죠? 저도 코스코 가서 구경하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서 2,000원짜리 대형 피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케아도 엄청 양질의 음식을 싸게 팔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코스트코는 피자와 치킨, 그리고 이케아는 미트볼을 싼 값에 제공하면서 매년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인 적자예요. 싼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코스코로 또는 이케아로 오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음식이 나오는 식당은 계산대 뒤에 아니면 쇼핑센터 중간층에 그런 군데에 있죠. 한 바퀴 삥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식당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회사들은 쇼핑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집중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갖다 줍니다. 마치 놀이동산을 온 것처럼. 두 개 회사들이 비슷한 모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케아는 미트볼, 코스코는 피자로 loss leader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제공함으로써 돈을 좀 잃지만 나중에 소비자가 돈을 결국에는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음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입하고 front end, 쇼핑 경험을 극대화시켜 여기 온 김에 이것도 사지 뭐 소비자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backend. 아마존 킨들, 이북 리더 아마존 킨들 아시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도 똑같은 원리예요. 킨들은 아이패드 같은 터치스크린 전자기기인데 아이패드 가격에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프라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마존은 매년 4조 원을 로스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요. 왜? 킨들을 사면 앞으로 책을 어디서 살 거예요? 아마존에서만 사겠죠? 프라임 멤버면 앞으로 어디서 인터넷 쇼핑을 해요? 이제 아마존에서만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꼭 기억하세요. 다음 알아야 할 개념은 내 사업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설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그건 바로 Customer LTV, 고객 상해 가치입니다. After you spend money to acquire a customer, how much do they spend with you in their lifetime? 소비자를 한 번 확보하면 그 소비자가 평생 걸쳐서 우리 회사에 얼마를 쓰는지 계산한 평균 수치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들 보면 돈 많이 벌죠. 성장도 정말 빨리 하고. 화장품 회사들 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는 이유는 제품 자체에 백엔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 보면 공짜 샘플 정말 많이 주잖아요. 이건 바로 프론트엔드 전략인 거죠. 한 번 사면 재구매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별다른 노력 없이 모네타이제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LTV가 Customer Lifetime Value가 또 늘어요. 이러한 이유로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비용을 더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 뜨는 광고들, 그리고 그 광고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모품인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그래서 스케일하기 훨씬 쉽습니다. 소모품을 판매하지 않는 회사를 확장하는 방법은 영상 파트 2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대부분 경험이 좀 부족한 대표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프론트엔드에만 신경을 쓰시다가 장벽을 쳐요. 그리고 장벽을 치고 일이 잘 안 되면 번아웃이 옵니다. 회사들의 성장이 멈추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LTV가 뭔지도 모르고 회사가 소비자 유입에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케팅에 돈을 아예 안 쓰는 대표님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운 좋게 어떻게 백엔드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모르면 나중에 운빨이 다 떨어질 때 다시 예전의 성과를 내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전에 썼던 예를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제품을 확보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광고를 돌리고 매출. 이런 구조는 only front-end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back-end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차원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It's a 장사. 뭐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광고를 돌리고 판매. This is 장사.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예요. 이런 예에는 LTV도 너무 낮고 확장도 불가합니다. 광고의 전환율을 어떻게 높여서 소비자 유입 단가는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회사를 하나 쭉 계속 키우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회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계 Step 2 Knowing what actions to take to reach company goals. 내 사업의 목적, 매출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들. 방금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매출을 올리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이 에이브람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highest paid business consultant가 있는데요.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말한 개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배우고 체화시키기 전에 엄청 많이 헤맸어요. 잘 들으세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50개? 100개? 1000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될까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딱 세 가지뿐이에요. 그 세 가지 방법은 바로 Number 1. Increase the number of customers or clients. 고객의 수를 늘려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라. Number 2. Increase the size of sale per customer. 고객의 평균 결제 금액, 평균 장바구니 금액을 늘려라. 그리고 Number 3. Increase the number of sales per customer. 고객의 구매 횟수를 늘려라. 고객이 한 번 오면 또 찾아오게끔, 그리고 자주 찾아오게끔 해라. 이제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지 increasing the number of customers 그리고 어떤 것이 백엔드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increasing the number of sales per customer and increasing the frequency of sales per customer.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객의 수를 늘려라. 제이 에이브람이 직접 들은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에이브람은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클라이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회사는 영업 에이전트를 통하여 판매를 했는데 영업 사원의 커미션은 첫 판매의 10%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첫 판매에 1000불이 벌렸다면 영업 에이전트는 100불을 가져가겠죠. 제이 에이브람은 클라이언트에게 몇 가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What is the average client worth to you every time they buy? 한 번 고객이 구매를 할 때마다 얼마나 쓰는지. Number 2, How many times the client buys from them each year? 1년에 걸쳐서 한 명의 고객이 몇 번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Number 3, How many years the average client will stay with them? 고객을 한 명 확보하면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는지. 제이 에이브람의 클라이언트 회사는 첫 판매에 200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불이 영업사원에게 가겠죠. 그리고 회사가 만드는 돈은 180불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 고객은 1년에 5번 구매를 하고 3년 동안 구매를 지속했습니다. 제이 에이브람이 클라이언트에게 서제스트한 거는 영업사원에게 첫 판매에 100%의 수익을 다 갖다 줘라 라고 서제스트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클라이언트는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수익의 100%를, 첫 판매의 수익의 100%를 갖다 주냐?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제이 에이브람은 이렇게 말했죠. 회사는 첫 판매에 180불을 희생하는 거지만 영업사원들은 훨씬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새로운 고객들을 더 열심히 끌고 올 거라고. 제이 에이브람의 말을 듣고 이런 전략을 도입한 회사는 9개월 안에 매출을 3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고에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노출 경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게 광고 플랫폼이든 컨텐츠 플랫폼이든 아니면 쇼핑 플랫폼이든, 아니면 또 제휴 마케터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 number 2, increasing the size of sale per customer. 고객의 평균 결제 금액을 늘리는 방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계획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몰라서라기보다 다 판매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지름신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판매자의 플랜에 있는 겁니다. 고객이 지갑을 한번 열었을 때가 가장 구매를 유도하기 좋은 시기예요. 마케터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커스트코에 가면 피자만 먹어요? 아니죠. 주변에 구경하면서 딴 것들도 사고 그렇죠. 편의점에만 가도 이런 수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카운터에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조그만하고 싼 물건들, 맥주 앞에 있는 안주거리들. 아마존도 보세요. 제품 상세 페이지와 구매 확정 페이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추천 연관 상품. 우리도 우리의 제품들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거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서 평균 결제 금액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number 3, increasing the number of sales per customer. 고객의 구매 횟수를 늘려라. 타이어 회사들이 펑크를 안 내고 평생 가는 타이어를 왜 개발 안 할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예 기억하시죠? 화장품을 한 번만 사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제품의 성질 때문에 재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타이어도 매번 바꿀 필요가 없으면 타이어 회사들이 망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제품의 구독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동안 구독박스 비즈니스 모델이 유행한 겁니다. 커피숍들이 몇 번 마시면 한 잔 무료 쿠폰 카드가 있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다 같은 원리입니다. 소비자가 한 번 사면 여러 번 같은 곳에서 또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제이 에이브람이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Miles Laboratory라는 회사가 매운 음식을 위한 요리책을 냈다고 합니다. Miles Laboratory는 어떤 회사일까요? 음식 연구소? 매운 향신료 제조업체? 아니에요. Miles Laboratory는 Alka-Seltzer라는 소화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예요. 특정 아마존 상품들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구독을 유도해요. Subscribe and Save 프로그램이라고 디스카운트까지 줘가면서 이런 구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t's all about customer loyalty. 우리도 소비자들을 다시 오게끔 하는 이런 여러 장치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번 영상 Part 1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Part 2가 올라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스매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사업가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